옛날에 서희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걔는 가위에도 잘 놀리고 귀신도 볼 수 있는 아이였대요. 어느 날 밤 자기 방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쉬가 마려워서 화장실을 다녀왔대요. 서희라는 아이의 방 구조는 침대가 있고 책상이 있고 작은 창문이 있대요. 근데 화장실을 다녀오는 순간 얼굴이 상기되어서 죽을 뻔했대요. 왠 줄 알아요? 침대에 자신이랑 똑같은 서희가 자고 있었대요. 너무 무서워서 엄마 방으로 가려고 등을 돌렸는데 자고 있던 서희가 부르더래요. 야, 자고 있는 줄 알았니? 서희는 등불이 오싹했죠. 누워있던 서희가 귓가에 대고 말한 거예요. 서희가 엄마 방에 가려고 등을 돌린 그 순간에 엄마한테 가봐. 엄마도 둘 있을 거야. 엄마도 둘 있을 거야. 엄마도 둘 있을 거야. 건설 회사에 다니는 김철수 과장은 얼마 전 이사를 했다. 올해 3월 초에 잠실 독신자 아파트 B동 404호로 이사를 했다. 그런데 이사 간 후 그는 식사를 꼬박꼬박 하는데도 계속 살이 빠졌다. 70kg이나 나갔던 몸무게가 한 달 만에 무려 30kg이나 빠져 40kg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는 자기 방에서 누가 자꾸만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밤마다 잠을 설치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김철수 과장은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아파트 상가의 슈퍼마켓에 들렀다. 그곳에서 그는 정말 우연히 이웃 아주머니들의 얘기를 듣게 되었다. 그 얘기는 B동 404호 안방 벽 속에 옛날 주인이 자기 둘째 부인을 죽여 숨겨놓았다는 것이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김철수 과장은 까무라칠 뻔했으나 곧 정신을 차리고 곧바로 철물점으로 달려가 드릴을 샀다.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런 해괴망측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한편으로는 겁이 났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벽을 뚫기 시작했다. 그런데 벽이 조금씩 뚫리면서 까만 것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김철수 과장은 한순간 흠칫하면서도 설마 하는 기분으로 이번에는 아래쪽을 뚫었다. 뚫린 구멍으로 들여다보니 뭔가 하얀 탁구공 같은 것이 뱅글뱅글 움직이고 있었다. 더 자세히 보니 그건 하얀 눈알이었다. 김철수 과장은 갑자기 머리카락이 곤두서면서 온몸이 나무 막대기처럼 굳어지는 것이었다. 그때 가느다란 여자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들려왔다. 남의 집의 벽을 왜 뚫는 거예요? 낚였다! 어린 시절 지호는 여름방학이 되면 해마다 외갓집에 가서 친척 동생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오곤 했다. 어느 날 동생들을 데리고 뒷산에 가서 놀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뛰어놀던 지호와 동생들은 조그마한 봉우리를 보고 올라타고 미끄럼 타고 심지어 친척 동생은 그 옆을 손으로 파기까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무덤이었다. 이놈들. 한참을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를 산발한 할머니가 나타나 몽둥이를 들고 달려오고 있었다. 지호와 동생들은 맞을까봐 두려워 불이 나게 도망쳤고 다행히 그 할머니는 외갓집까지 쫓아오지는 못했다. 그날 저녁 친척들과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찢어지는 비명소리에 눈을 떠보니 지호의 둘째 이모가 배를 부여잡고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이모는 다음날 맹장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 다음날 오후 병원에서 의식을 차린 이모는 진짜 죽다가 살아났다며 의식을 잃을 때의 꾸매기를 했는데 지호와 동생들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내가 밤에 자는데 옆구리가 찢어질 듯 아픈 거야. 그래서 눈을 떠보니 머리를 산발한 할머니가 너도 당해봐라. 이거사 너도 당해봐라 이거사 하며 옆구리를 긁어대지 뭐이야? 어느 한 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미신을 잘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점을 치러 갔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남편의 표정이 안 좋았다. 부인은 정이 잘 안 나왔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어느 날 내가 만약 벨을 누르고 대답이 없으면 문을 열지 마.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부인은 알았다고 하고 남편은 회사에 다니며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누구세요? 누구세요? 모니터로 보니 남편은 그냥 노려보며 서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며칠 전 남편이 한 말이 기억나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문 밖에 나가보니 남편의 목이 잘린 채 모니터 카메라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쪽지가 있었다. 한년 이라고 말이다. 부도 위기를 맞은 팡팡물산 주식회사는 어렵게 돈을 마련하여 근무하고 있는 권양을 시켜 돈을 예금하라 하였다. 권양은 워낙 큰 돈이라 조심스레 들고 은행으로 가다가 돈을 그만 소매치기 당하였다. 회사는 그 일로 부도가 났고 회사의 회장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권양을 죽이려는 계획을 짰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계획을 실행한 회장은 권양을 관에 넣으려 했지만 눈대중으로 본 그녀의 키에 관이 맞을 리가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권양의 다리를 잘라 관에 넣었다. 1년 뒤 회장은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어렵게 잡은 기회이니만큼 열심히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권양이 살해당한 날이었다. 당직을 늘 하던 회장은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느꼈다. 탁 스르르르르르르르르르 탁 스르르르르르르르르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회장은 복도 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저 멀리서 뭔가가 왔다. 점점 이쪽으로. 저 멀리서 1년 전 자신이 죽인 K양이 손으로 턱을 꿰고 몸을 앞으로 끌며 다가오고 있었다. 탁 스르르르르르르르르 탁 스르르르르르르르 내 다리 붙여줘. 내 다리 돌려줘. 내 다리 붙여줘. 어느 겨울날 소현이는 소현이 엄마와 같이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소현이는 길가에 한 할아버지가 팔고 있는 바둑판을 사고 싶었다. 할아버지는 싸게 파는 거라며 5,000원에 멋진 바둑판을 팔았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와 아빠랑 소현이가 알까기를 하고 있는데 신나게 게임을 하던 소현이가 갑자기 눈을 뒤집더니 쓰러져 버렸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니까 의사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라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소현이는 나날이 야위어 갔다. 그리고 귀신이 보인다며 무섭다며 소리쳐댔다. 며칠 후 소현이 아빠가 집으로 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리고 밥을 하던 소현이 엄마는 손에 힘이 빠져 쥐고 있던 칼을 떨어뜨렸고 엄마의 팔에 무섭게 꽂혔다. 그렇게 소현이네 집에 비극이 극에 달하던 때 이웃집 아저씨가 소현이 문병을 와서는 바둑판을 보더니 탐을 냈다. 소현이 엄마는 집도 좁고 더 이상 바둑판을 사용할 여유도 없었으므로 미련 없이 바둑판을 주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소현이 가족에게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소현이 병이 쓰신 듯이 나았고 아빠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바둑판을 들고 간 이웃집 아저씨는 정신병자가 되었고 그 아내와 자식은 병으로 죽고 말았다. 소현이는 바둑판이 의심스러웠고 그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리고 계속된 소현이의 추궁에 겨우 할아버지는 말문을 열었다. 아주 오래전 어떤 마을에서 전염병으로 죽은 아기 수십 명을 나무 아래 묻었다고 한다. 그 나무는 아기들의 시체 영양분을 먹고 자라서 유난히 크고 질이 좋았다. 원혼이 쓰여 있을 것이니 베지 말라는 이웃들의 말을 안 듣고 나무를 벤 할아버지는 평소 좋아하던 바둑판을 만들었고 그 뒤론 원혼이 쓰여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가족은 모두 죽어 거리로 내앉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둑판을 남에게 주어야만 자기 원혼이 벗어진다는 소리를 들어 소현에게 그 바둑판을 판 것이라고 했다. 소현은 섬찟하고 무서운 마음에 집에 일찍 들어왔다. 그리고 집에 막 발을 들여놓은 소현은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웃집에서 다시 가져왔다며 바둑판을 깨끗이 닦고 있는 엄마를 발견한 것이다. 엄마? 아파트 경비 아저씨는 어느 날 한 꼬마 여자아이가 아파트 옥상 난간에서 팔짝팔짝 뛰어 노는 것을 보았다. 99, 99, 99, 99, 99. 아이는 쉴 새 없이 99라는 숫자를 중얼대고 있었다. 경비 아저씨는 아이가 떨어질까봐 조바심이 났다. 근데 꼬마가 하는 말이 아저씨, 왜 거기 서 있어? 여기 와서 밑을 한번 봐봐. 그래, 거기 꼼짝 말고 있어라. 경비 아저씨는 여자아이를 끌어내리려고 난간 옆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무지막지한 힘에 끌려 경비 아저씨는 그만 45층짜리 아파트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혼자 남은 아이는 씩 웃으며 뭐라고 중얼거렸는데 100. 드디어 채웠다. 히히히. 100. 어떤 회사에서 매일 밤 12시가 되면 근무하던 사람이 원인 모를 심장마비에 걸려 죽는다는 거야. 그런데 죽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목에 시뻘건 줄 같은 자국이 나 있더래. 어느 날 담이 크다고 소문이 자자한 한 청년이 밤 12시에 당직을 한다고 나섰어. 그 청년은 혼자서 밤 12시에 사람들이 죽었던 창고로 들어갔어. 청년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청년 앞엔 아주 큰 전신 거울이 보였어. 거울 옆엔 전깃줄이 끊어져 있었고 청년은 기뻐하며 사장에게 전화를 했지. 사장님, 사람들이 죽었던 원인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앞에 있는 거울을 보고 놀라 넘어지면서 전깃줄에 목이 긁혔던 것입니다. 사장은 놀란 목소리로 헉? 자네, 거기서 빨리 나오게. 사장님, 왜 그러세요? 거기엔 거울이 없단 말일세. 그때 거울에선 그 청년하고 똑같은 모습을 한 사람이 시퍼런 칼을 들고 서서히 거울에서 나와 청년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대. 영이라는 여자애가 있었어. 그런데 그 애는 채팅을 좋아했어. 어느 날 영이네 부모님께서 외출을 하시고 영이 혼자 집에 남아 있었어. 영이는 역시 채팅을 하였지. 영이는 귀신들만 오세요 라고 써있는 곳에 들어갔지. 장난으로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 그런데 서진이라는 아이가 있었어. 그 애가 마음에 들어 그 애랑 채팅을 했지. 안녕? 영희는 그 애가 더 좋아진 거야. 영희는 이렇게 말했어. 너 정말 죽었니? 진짜 귀신이야? 그러자 서진이는 응.
이라고 대답했어. 영희는 그러고 보니 작년에 죽은 우리 반 서진이랑 이름이 똑같네. 호기심이 큰 영희는 그럼 내가 입고 있는 옷에 맞춰봐. 빨간 줄무늬에 파란 치마바지. 영희는 정말로 그 옷을 입고 있었어. 그럼 너 어딨니?